여러분 안녕. 오늘 진짜 재밌는 거 해볼 거예요. 단순하게 달달 외워야 하는 지루한 설명 시간이 절대 아닙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아주 스릴 넘치는 철학적 탐정 게임을 하나 시작할 거거든요. 탐정이 돋보기를 들고 단서를 찾아 헤매는 것처럼 우리도 오늘 두뇌를 풀과동해서 진짜 현실이라는 엄청난 비밀을 파헤쳐 볼 겁니다. 어때요? 준비되셨나요? 본격적으로 수사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여러분한테 살짝 소름 돋는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지금 당장 여러분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있는 이 모든 것들, 과연 진짜일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두 눈과 두 귀를 100% 완전하게 믿으시나요? 우리는 평소에 세상을 경험할 때 감각이라는 걸 사용하잖아요. 시각, 청각, 촉각처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는 그런 능력들이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내가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 무조건 진짜지? 혹은 내 귀로 직접 들었으니까 이건 팩트야. 라고 아주 당연하게 믿어버리죠. 우리의 감각이 세상의 절대적인 진실만 알려준다고 확신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문제 속으로 한번 깊이 뛰어들어 볼까요? 프랑스의 천재 철학자이자 수학자인 르네 데카르트는 우리의 이런 당연한 믿음에 급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투명한 물컵에 빨대나 막대기를 꽂아둔 거 본 적 있으시죠? 물 밖에서는 일직선인데 물 속에 담긴 부분은 꺾여 보이잖아요. 근데 막대기가 진짜로 휘어진 건가요? 아니죠. 그냥 우리 눈에만 그렇게 보이는 거잖아요. 데카르트는 이 고전적인 물컵 예시를 통해서 우리의 눈이 우리를 얼마나 쉽게 속일 수 있는지 완벽하게 증명해냈습니다. 방금 본 그 물속에 휘어진 막대기가 바로 철학에서 말하는 잘못된 인상의 아주 완벽한 예시예요. 잘못된 인상이란 실제 현실과는 완전히 다르게 느끼거나 판단하게 되는 걸 말하거든요. 우리가 눈으로 똑똑히 보고 느꼈다고 해서 그게 항상 진짜 현실과 똑같다는 보장은 없다는 걸 아주 명확하게 꼬집어 주는 거죠. 아마 여러분도 이런 경험 한 번쯤은 다 있으실걸요? 엄청 무더운 한여름에 저 멀리 펄펄 끓는 아스팔트 도로를 보면 막 물이 고여서 반짝반짝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잖아요. 신기루 같은 거요. 그런데 막상 땀 흘리며 그곳까지 걸어가 보면 물방울 하나 없이 바싹 말라있죠. 이처럼 아주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우리의 눈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우리한테 거짓 보고를 하곤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 탐정 게임의 첫 번째 결론에 도달합니다. 바로 우리의 감각은 생각보다 엄청나게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항상 정확하지도 않고 언제나 100% 신뢰할 수도 없죠. 단 한 번이라도 우리를 속인 적이 있는 감각이라면 앞으로 그 감각이 전해주는 정보를 무조건 덥석 믿어버리는 건 생각보다 꽤 위험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끝없는 의심의 늪. 만약 이 세상 모든 게 가짜라면 자, 이제부터 템포를 살짝 올려서 본격적으로 조금 소름 돋는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의심의 논리가 어떻게 눈덩이처럼 커지는지 한번 볼까요? 첫째, 감각은 때때로 우리를 속인다. 이건 방금 우리가 증명했죠. 둘째, 그렇다면 아예 이 세상 전체가 통째로 꿈일지도 모른다. 셋째, 어쩌면 어떤 장난꾸러기 같은 초월적인 힘이 우리를 작정하고 속이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와, 진짜 두려울 정도로 집요하게 파고드는 의심의 단계들입니다. 여기서 속이다라는 개념을 잘 짚고 넘어가야 해요. 누군가에게 거짓 정보를 줘서 그걸 찰떡같이 믿게 만드는 거잖아요. 내 눈이나 귀가 실수로 착각하는 수준을 넘어서 어쩌면 우리가 겪는 이 모든 현실이 누군가 정교하게 짜놓은 거짓말의 무대일 수도 있다는 상상입니다. 감각이 우리한테 아주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먹여주고 있을 가능성을 쫙 열어두는 거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교실 책상에 앉아 있다고 쳐볼까요? 딱딱한 책상도 느껴지고 제 목소리도 들리고 옆 짝꿍의 얼굴도 보입니다. 너무너무 생생하죠? 그런데 이 모든 게 그냥 오늘 밤 여러분이 침대에서 쿨쿨 자면서 꾸고 있는 꿈이라면요? 우리가 꿈을 꿀 때는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100% 진짜 현실처럼 느껴지잖아요. 깨어나기 전까지는 절대 모르죠.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이 꿈이 아니라고 도대체 무슨 수로 확신할 수 있을까요? 데카르트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진짜 우주적 스케일의 상상력을 폭발시킵니다. 바로 짓궂은 존재를 가정해보는 건데요. 장난기 엄청 많고 남 괴롭히는 거 좋아하는 전지전능한 악마 같은 존재가 있어서 내 머릿속에 끊임없이 이 가짜 현실을 홀로그램처럼 쏴주고 있다면 어떨까요? 마치 영화 매트릭스처럼요. 생각만 해도 등골이 오싹하면서도 묘하게 흥미진진하지 않나요?
만약 정말로 이 세상이 거대한 꿈이거나 누군가의 악질적인 장난이라면 우리는 대체 어떤 결론을 내려야 할까요? 데카르트는 여기서 완전한 절망에 부딪힙니다. 그런 경우라면 우리는 어떤 것도 확실히 알 수 없다. 내가 보는 것, 듣는 것, 심지어 내 몸뚱아리조차 가짜일 수 있으니 나한테는 확실성이라는 게 단 1%도 안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끝없는 의심의 바닥, 철저한 불확실성의 늪에 푹 빠져버린 거죠. 단 하나의 절대적 진리, 의심의 끝에 있는 빛. 하지만 우리의 철학적 탐정 게임은 절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엄청나게 중요한 핵심이 등장합니다. 모든 게 다 가짜라고 포기하려던 바로 그 캄캄한 어둠 속에서 기가 막힌 논리의 돌파구를 하나 찾아낸 거예요. 만약 내가 어떤 짓궂은 악마한테 철저하게 속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근데 누군가를 완벽하게 속이려면 일단 속임을 당하고 있는 나라는 관역이 반드시 존재해야 하잖아요. 애초에 있지도 않은 사람을 속일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바로 여기서 존재하다라는 단어의 진짜 힘이 빛을 발합니다. 내가 지금 꾸는 세상이 꿈이든 아니면 우주적인 힘이 나를 눌려먹고 있든 간에 그 모든 속임수와 착각을 겪고 있는 무언가는 현실에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그 주체가 누굴까요? 네, 바로 나 자신이에요. 내가 속임을 당하려면 먼저 내가 존재해야만 한다는 절대 반박할 수 없는 완벽한 논리인 거죠. 머리를 탁 치게 만드는 이 깨달음의 순간, 바로 여기서 철학 역사상 가장 유명하고 전설적인 명언이 탄생합니다.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눈앞에 보이는 이 세상 모든 게 홀로그램이고 가짜여도 이 모든 상황을 의심하고 생각하고 있는 나의 존재만큼은 우주가 두 쪽 나도 부정할 수 없다는 가장 강력하고 확고한 선언입니다. 이건 우리의 본질을 기가 막히게 보여줍니다. 데카르트는 말해요. 인간의 진짜 본질은 눈에 보이는 껍데기나 육체가 아니라 바로 생각하는 존재라는 거라고요. 끊임없이 의심하고 이성적으로 따져보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 내 오감이 몽땅 해킹당하고 속아 넘어가더라도 생각하는 힘 그 자체는 생생하게 살아 숨쉬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땀 흘려 추리해온 이 철학적 탐정 게임의 여정을 머릿속에 쏙 들어오게 딱 정리해볼게요. 첫째, 물속의 빨대처럼 우리의 감각은 우리를 속일 수 있다. 둘째, 그래서 어쩌면 이 세상 모든 게 꿈이거나 거대한 장난일 수도 있다고 끝까지 의심해봤다. 셋째, 하지만 그 모든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고 의심을 하고 있는 나 자신은 진짜여야만 한다. 넷째, 결론. 나는 생각하는 존재로서 분명히 존재한다. 논리전개 진짜 깔끔하고 완벽하죠? 오늘 우리는 가장 밑바닥의 불확실한 의심에서 출발해서 가장 확실한 나의 존재를 당당하게 증명해냈습니다. 어때요? 세상을 보는 눈이 조금 달라진 것 같지 않나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밤 여러분을 잠 못 들게 할 질문 하나 툭 던지고 마무리할게요. 만약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게 맞다면 오늘 밤 여러분이 깊은 잠에 빠져서 꿀꺽 국꿈 속에서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생각도 하는 그 여러분은 과연 진짜일까요? 아니면 가짜일까요? 오늘 밤 이불 덮고 누웠을 때 조용히 눈을 감고 스스로에게 꼭 한번 질문해 보세요. 그럼 안녕!